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노인 진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마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중요한 얘기라 배경음악도 따로 깔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한 달 안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남의 일 같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일이 되기도 하고요.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퍼할 틈도 없이 정리해야 할 일들이 꽤 많아요. 특히 한 달 안에 해야 제대로 처리되는 행정적인 일, 법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연금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빚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어려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배우자 사망 후 한 달 안에 꼭 해야 할 법적 정리들, 지혜로운 진호가 아주 천천히 꼭꼭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당연하게도 사망신고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실을 행정적으로 국가에 알리는 일이죠. 사망신고를 해야 다른 일들이 따라갑니다. 연금 정지, 유족연금 신청, 재산 상속. 이 모든 절차의 시작점이 바로 이거예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고 요즘은 정부24라는 인터넷 사이트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사무소 직접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리고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사망한 분과 신고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사망일로부터 한 개월 안에 해야 해요. 하지만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다른 서비스들이 멈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래요. 특히 연금 수급 중이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가 늦어질수록 더 받은 연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냉정하고 배우자가 없는 상황은 현실입니다. 우린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해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연금 관련 정리예요.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해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정보가 자동 전달되긴 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배우자가 사망했고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유족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연금을 이미 받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에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면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본 수급액과 일부 가산 방식으로 정해져요. 이건 개인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상담을 통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초연금도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수급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감액되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면 다시 1인 기준으로 산정되거든요. 그럼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배우자 사망으로 기초연금 재산정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야 할 게 금융기관 정리예요. 통장, 카드,
보험, 자동이체 같은 것들 말이죠.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쓰던 계좌들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은 사망신고가 완료된 뒤엔 법적으로 상속재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그냥 내가 찾아서 써버렸다. 이거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법적으로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꼭 은행에 가셔서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들고 배우자 사망 계좌 관련 정리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 자동이체 내역 같은 걸 다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일단 계좌는 동결됩니다. 이 돈은 상속인 간의 협의나 법원 절차가 있어야 분배돼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각종 요금도 정리해야 해요.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보험료, 혹시 모를 OTT 서비스나 후원금 같은 것도요. 여기서 특히 휴대폰은 꼭 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사망하신 분 번호로 도용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지하시고 기계는 반납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결정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놓치고 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하면 재산도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즉, 부채 상속도 함께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배우자에게 혹시 카드빚, 보증, 대출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이에요. 말 그대로 나는 이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혹은 받긴 받는데 남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마음의 준비와 정보 수집을 시작하셔야 해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지만 요즘은 각 지역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잘 안내해 주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까지 떠안고 자녀들한테까지 영향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사업자 등록, 보험 계약 같은 등록 재산들도 정리해야 해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말소 신청을 하거나 상속 이전 등록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등기 이전을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건 혼자서 하시긴 어려우니 공증사무소나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보험 같은 경우도 사망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숨은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숨은 보험금 조회 가능하니까 그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약 정리해 볼게요. 배우자 사망 시 한 달 안에 해야 할 법적 정리 5가지. 사망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망진단서 필수. 국민연금 기초연금 확인하여 유족연금 신청 및 수급 정리. 금융계좌 동결 및 상속자산 확인하여 인출 전 반드시 서류 정리.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고려하여 3개월 이내 재산과 채무 파악 후 결정. 각종 명의 계약 해지하여 통신요금, 차량, 공과금 등 사망자 명의 정리. 이렇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하나같이 다 마음 아픈 일들 속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라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내야 하는 동시에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건 나중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남은 사람을 지킬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아직 배우자와 함께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최근에 가장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알고 있자는 마음이고요. 이미 그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지혜로운 노인 진호였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젊음이, 이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